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제가 최근에 소개해드린 이 과학자가 들려주는 과학 이야기라던가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에 관한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미 소장하고 계신 분들 계시고 도서관 찬스 이용하시면서 보시는 분도 물론 계실 거고 이번 공구 통해서 구매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거로 알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아이랑 대화를 했고 좀 추천을 드리는지 한번 이런 액티비티도 하는 것도 재밌다라는 거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급하게 영상 켰어요. 우선 책이 넘버가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쭉 해서 130권까지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색깔별로 DP를 해놨어요. 꼽아놨는데 그 이유가 그냥 보기 깔끔해서 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좀 색깔별로 구별하는 거를 저도 아이도 좋다 보니까 어쩌면 아이가 제가 하는 거를 보고 이제 또 따라하는 것도 없잖아 있겠죠. 네. 우선 제가 아이랑 얘기했던 건 이거예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차피 읽을 건데 이게 어디까지 읽었는지 킵트랙을 하기 위해서는 넘버를 따라가는 게 되게 좋더라. 그런데 넘버만 따라가는 건 뭐 그닥 의미가 크지 않다. 그러니까 넘버를 따라가는 건 내가 어디까지 몇 번까지 읽었는지 노트 정리를 위해 그 킵트랙하기 위한 용이고 실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봤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거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는데 예를 들어 칼 세이건이 들려주는 태양계 이야기를 봤어요. 저희는 태양계 이런 걸 좀 좋아했었거든요. 아기 때부터. 그러면 이거를 보다 보면 치올콥스키가 들려주는 우주비행 이야기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고 빅뱅 우주 이야기 이건 워낙 유명해서 네 그쵸. 저희가 또 스티븐 호킹이 지은 책도 다 읽었거든요. 바로 이 책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추천드려요. 공구로 진행하려고 좀 얘기를 나눴던 건데 제가 요즘 공구 관련으로 너무 이제 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네, 조금 줄이려고 하는 와중이라 저건 조금 언제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저 책을 함께 읽어서 굉장히 유익했었고요. 그래서 빅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오파린이 들려주는 생명의 기원을 또 읽다 보면 진화 이야기가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다윈이 들려주는 진화 이야기를 또 읽다가 그러다 보면 맨델이 들려주는 유전자 이야기도 궁금할 수가 있겠죠. 그럼 또 유전자 얘기 나오면 DNA 읽어야죠. 네. DNA 읽다 보면 세포 이야기라던가 생물의 다양성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광합성 얘기도 들을 수 있고 광합성 얘기를 하다 보면 산소와 이산화탄소 이야기도 볼 수 있고 그죠? 아까 태양계 얘기 나왔을 때 이유 천체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겠군요. 아인슈타인이 들려주는 상대성 이론이 나오면 라부이제가 들려주는 물질 변화의 규칙이 나올 것이고 또 아인슈타인 하면 빠질 수 없는 뉴턴이 나오겠죠? 뉴턴이 들려주는 만유인력 이야기가 나오면 또 할 수 있는 말이 많죠. 뭐 가가린이 들려주는 무중력에 관한 것도 있겠고 또 우주, 그죠? 무중력 하면 또 궁금하잖아요. 우주? 이거는 아까 빅뱅 우주랑도 연관이 있는데 우주 이야기도 할 수 있겠고 아까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얘기하니까 주기율표에 대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원소의 기원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뉴턴 나오면 또 운동법칙 궁금하잖아요. 아까 원소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또 원자에 대해서도 주기율표와 원자의 모형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계속 쭉쭉 이어나갈 수 있어요. 네, 아까 우주 얘기했을 때 우주 팽창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죠. 허블이 들려주는 우주 팽창 이야기 너무 많죠? 네, 아까 뉴턴 얘기하니까 중력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나가는 독서를 할 수가 있어요. 중력 얘기하다 보면 지구 자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번 영상 통해서 제가 유클리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유클리드 얘기하다 보면은 이렇게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관한 이야기도 볼 수가 있고 또 여기에 삼각형 이야기가 있다고도 말씀드렸고 또 그러다 보면 오일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겠죠. 오일러가 들려주는 삼각형의 오심 이야기. 이 오일러가 또 여기에도 있어요. 오일러가 들려주는 파이 이야기도 있어요. 오일러는 워낙 또 유명해서 또 알아야 하잖아요. 네네. 오일러도 재밌었고 또 유클리드가 들려주는 기본 도형과 다각형 이야기. 그러다 보면은 또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아요. 네, 이런 식으로 삼각비 이야기도 있고 너무 많죠. 네네. 이건 1도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죠?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좀 연결 지어서 확실하게 모르더라도 이거 얘기하다 보면 또 저거 얘기가 나오고 그쵸? 여기 피타고라스가 들려주는 삼각형 이야기도
당연히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단순하게 삼각형은 뭐 세모야 라고 끝났겠지만 아기 때는 이렇게 삼각형에 관한 얘기가 많아요. 뭐 피타고라스가 들려주는 삼각형 이야기도 있고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있고 유클리드를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고 오일러도 있고 프롤레마이오스가 들려주는 삼각형도 있고 피타고라스는 뭐 삼각형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열에 대한 것도 얘기를 나누죠. 그리고 피타고라스가 들려주는 사각형 이야기도 있고요. 네네. 이렇게 수학과 과학을 계속 점핑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방정식에 대한 것도 있어요. 방정식 중학교 들어가면 확실하게 배우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3, 4학년 때부터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런 거 쓰면서 방정식 비슷하게 배우거든요. 이게 또 시작이 되는 거죠. 아, 오일러가 들여주는 수의 역사도 있네요. 네, 오일러 자꾸 등장하죠. 네, 너무 많아요. 네네. 유클리드가 들려주는 기하학을 봤을 때 제목을 봤는데 리만이 들려주는 4차원 기하학이 있네? 그럼 또 그 다음에 이거로 점핑을 할 수가 있겠죠. 함수가 뭔지 대략적으로 알면 저는 코딩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데카르트가 들려주는 함수 이야기를 읽고 함수랑 관련된 또 다양한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 통해서도 보고 나면 좀 대략적으로 감을 잡아요. 처음 수학 교과서에서 함수를 듣기 전에 좀 이렇게 배경 지식을 쌓아놓으면 좀 더 무난하게 배울 수가 있겠죠. 네,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은 되게 많은 책들이 있어요. 다 결국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쵸? 네, 일과 에너지라던가, 네, 부등식 이야기라던가. 네, 워낙 좋은 책들이 많아서, 네, 이렇게 연결하면서 이야기 흐름 패턴을 내가 만들어가도 되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한 독서 노트를 만들 수도 있고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뭐라도 끄적인 게 더 기억에 오래 남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가 뭐 이 책을 정말 완벽하게 정리한다기보다는 좀 배웠던 내용 중에 좀 관심이 있었고 좀 흥미로웠던 거 위주로 기재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중간중간 꼬리를 물면서 읽었던 책들은 막 이렇게 노트 정리는 아직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얘네들을 꺼내 읽으면서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을 읽고 있을 때 뉴턴 자꾸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뉴턴에 대해서도 읽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책이 집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점핑하면서 읽을 수 있어서 저희는 이렇게 제목만 봐도 그 다음에 어떤 얘기로 넘어갈까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줘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등장하는 과학자나 수학자가 겹치는 것이 있어요. 내용도 당연히 겹치고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좀 유명한 수학자, 과학자들 이름을 대면서 예를 들어 페니실린에 대해서 얘기할 땐 자동적으로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머리에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의 흐름을 뭐 제가 얘기한 건 다 맞지는 않고 그냥 눈에 띄는 책 제목들을 좀 보면서 즉흥적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가정에서도 얘기를 나누면 되게 재밌어요. 저희는 이거 되게 자주 하는 놀이예요. 넌 그 다음에 뭐 읽고 싶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정말 읽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흐름으로 읽고 싶은지에 대한 대화를 종종 나눠요. 네. 그래서 수학자랑 과학자랑 계속 점핑하면서 네. 요즘 학원비가 진짜 비싸더라고요. 물론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렇겠지만 수학도 와 수학학원 가격 듣고 제가 진짜 놀랐어요. 네. 물론 이제 아이들이 가 있는 시간도 오래기도 하고 뭐 선생님들의 경력이 훌륭하시니까 그렇겠지만 그냥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으로서 그 비용 지출을 생각하면 네, 조금 버겁기는 하죠, 사실. 네, 책값도 만만치 않은데 학원비는 정말 네. 제가 요즘에 수학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아서 저도 알아보고 나서 결정을 하는 케이스여서 네, 수학 학원 가격을 조금 시장 조사를 했는데 8번 가는데 40만 원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1대1도 아니고 10명인가 같이 수업을 하는데 그래서 우와 진짜 가격이 이렇구나. 그러면서 또 새삼 저렴하진 않구나. 이거를 또 새삼 느꼈어요. 네,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요즘에. 네. 근데 또 그게 또 말이 되기도 해요. 네네. 쉬운 일은 아니니까 누군가를 가르치는 게. 시간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네. 제가 오늘 책장 보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랜덤으로 꺼내면서 얘기를 나눠 봤는데요. 이번 공구 통해서 구매하신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좀 책임감도 느끼고 진짜 진심으로 각 가정에서 잘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먼지 쌓이는 거 말고 그렇다고 아이에게 너무 푸시하지도 말고 그냥 엄마가 야 내가 이거 읽다 보니까 야 저거랑 연결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쓱 얘기를 해주면 아이가 뭐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책을 꺼내서 막 읽고 막 설명을 해주는 그런 희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풍월이라도 읊을 수 있는 그래서 엄마가 그때 지진 얘기했을 때 리히터라고 했지 뭐 이런 식으로라도 좀 기억에 남을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또 이런 식으로도 책 얘기를 한다라는 거를 좀 공유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영상 통해서 너무 수학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과학 이야기로 좀 얘기를 나눠봤어요. 네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번 공구 통해서 구매하신 분들, 이미 소장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도서관 가서 빌려 오실 때 그냥 무턱대고 1번부터 5번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 보다는 좀 뭔가 연결지어서 연관된 책들을 데리고 오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도서관에는 제가 원하는 책이 다 있지는 않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쉬워서 저희는 그래서 데리고 왔죠.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